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에 대한 논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 자산의 개념은 1년 이상 걸쳐서 현금화되는 자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비유동 자산이었고요. 1년 내에 현금화되는 논리는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유동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배운 유동 자산에는 우리가 당좌 자산이라는 게 있었고 재고 자산도 거기에 포함되셨고요. 오늘부터 배워야 될 단어는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 단어는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이 투자의 의미는 장기간 걸쳐서 뭔가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자산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시는 게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앞에서 조금 잠깐 배우셨어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하실 때,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종합판이라고 오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투자 자산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자, 잠깐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무관하고 타회사의 또 지배 통제 목적이다. 장기간에 뭐예요? 이윤을 남길 목적. 자, 돈을 남길 목적으로 투자하신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투자 자산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 동영상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토마토 패스입니다. 이 토마토 TV가 이제 증권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거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유가증권에는 앞에서 분류하실 때 자,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분증권이 있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증권이 있으셨어요. 채무증권. 이 펜을 고쳐도 그러네요. 자, 아무튼. 자, 지분증권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을 얘기합니다. 자, 채무증권은 우리가 이제 채권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채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국채. 자, 그 다음에 뭐 공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채무증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논리를 이제 나누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첫 번째 배울 때 지분증권은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또는 시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뭘로 상장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은 두 개 다 나올 수 있죠. 채무증권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분증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한 주식도 나오고 채무증권도 나옵니다. 이제 채권들 같은 거 회사채라든지 공공기관의 공채라든지 뭐 장기간 투자하겠다. 뭐 회사차라든지 이러면 우린 얘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죠. 주식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논리가 다 나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분 증권에는 나오지 않는 거고요. 어디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채무 증권에만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채, 공채, 회사채 뭐 이런 채권들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게 지분 증권도 포함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지문에. 그럼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채무 증권에만 해당된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었고요. 자, 얘는 이제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까지 적극적인 의사 보유의 의사 능력이 있다, 뭐 뭘 하겠다, 뭐 이러면 그때는 만기 보유 증권이 되는 거고, 얘는 유의적인 영향력입니다. 피투자회사의 주식 보유가 20% 이상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논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분증권은 빈번하게 거래되고 시장성이 있는 상장 주식을 의미한다. 뭐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되는 주식도 거기에 대부분 다 포함되는 주식들이죠. 거기에 시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얘네들은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뭐가 됩니까? 투자 자산이 되겠죠.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자, 우리가 이게 뭘로 한다? 자, 투자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재무 상태표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말의 평가 방법이 또 중요하죠.
기말의 평가 방법은 단기 매매 증권은 뭘로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가액법으로 한다 그랬죠. 공정가액법. 자, 이 기말 평가입니다. 평가. 기업은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외부의 이용자들에게 과연 뭘로 알려줄 거냐 이거, 뭘로 보여줄 거냐 이거. 그럼 주식 같은 거 이제 금액 돈이잖아요. 화폐 단위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예요. 공정가액으로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뭘로 표시합니까? 우리 공정가액으로 표시합니다. 공정가액으로 표시한다. 자,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가 얘기하는 얘는 만기 때까지 그 이자만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가법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우리 지분율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기말 평가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논리대로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분류 변경에 대한 논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갈 수 있느냐,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 흔히 얘기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갈 수 있느냐, 다시 변경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재분류 변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처음 가지고 있던 마음이 끝까지 가면 좋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 학습 동영상을 들을 때 나는 전산세무회계 2급을 꼭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굳이 열심히 들었는데 회차가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 아이고 동영상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난 또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음이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시시각각. 그랬을 때 재무회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자, 대원칙 재분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지분법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죠. 지분 증권은 얘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원칙상 안 됩니다. 자, 얘 논리는 뭐냐 하면 맨 처음 가지고 갔던 목적이 뭐였어요? 자, 단기의 시세 차익 잠깐 투자해가지고 왕창 돈 벌 생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목적으로는 그 끝으로 가는 논리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 자, 예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 매매 증권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자,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시장성을 상실했을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장성 상실이라는 논리는 시장성입니다. 상실이에요. 자, 회사가 이제 뭐 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이제 부도 난 거죠, 부도. 자, 막 부도가 나고 회사 정리인가요? 막 이러면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자, 근데 지금 내답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장기간 소유가 돼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예외. 뭡니까?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는 예외.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의 채무 증권 똑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면 안 돼요. 밑으로 가는 건 안 되고요. 자, 아까 얘기한 채무 증권도 뭐예요? 공채나 국채 회사채를 샀는데 회사채가 샀는데 얘가 이제 쫄딱 망하게 됐네. 그래서 내가 장기간 보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걔도 시장성을 상실하면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장기 투자였죠. 장기 투자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맨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단편적인 예로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이 지분 증권으로 얘기할 때, 자, 내가 땡땡이 S전자예요.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죠. 자, S전자가 있습니다. 뭐 재계 거의 1위에 달리는 회사죠. 우리 회사가 그 회사를 내 뭘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 주식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실 거예요. 자, 사다 보니까 몇 프로가 넘은 거예요? 20%가 넘었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가 됩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법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재분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기 보유 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위로는 못 올라가요. 단기 매매 증권 맨 밑으로 떨어질